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문학 빼면 살아있는 시체 단독자입니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제가 진짜 완전히 이 시궁창과 어떤 밑바닥 같은 인생을 살 때,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저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이러한 어떤 열망으로 사실상 천상에 올려준 게 바로 이 인문학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금전적인 가치라던가 사회적으로 어떤 호감이 될 수 있는 요소들 그리고 확 끌어당기는 매력 같은 것들, 그런 화려함은 갖추지 않고 있어요. 근데 뭔가 잔잔한 듯한 어떤 자연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면서 마음의 평온과 어떤 성찰 그리고 깊은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인문학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를 더 넘어서 이 인문학이 아니었으면은 진짜 저는 아무 값어치도 없는 인간, 그러니까 잠시도 숨을 쉴 가치가 없는 인간? 진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야 되나 싶은데 정말 존재 의미가 단 조금도 없는 인간일 거예요, 진짜. 그런데 이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진짜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니었으면은 저는 진작에 삶을 마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어떻게 보면 저의 중추신경계이자 저의 어떤 뉴런이에요, 뉴런. 저의 모든 체세포이자 저의 어떤 삶의 근원, 목적, 이유, 존재 이유, 모든 것. 그 어떤 표현을 써도 모자르지 않은 것. 내가 100을 주면 나에게 350을 되돌려주는 것. 그게 바로 인문학. 인간은 뭐다? 내가 100을 주면 50도 돌아오지 않는 게 뭐다? 인간. 그죠? 인간은 동물인데 동물인 거를 넘어서 가지고 여기에 이성을 갖추고 있다. 근데 이 이성은 아주 악용되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동물보다도 더 지독해진다. 지독한 이기심을 통해서 스스로를 멸망시키거나 타인을 파멸시킨다.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외로웠던 사람이며 나는 항상 보잘것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위를 둘러봐도 너무나 외로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대가로서 얻을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인문학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던가 아니면 이 어떤 성찰 이런 것들이었다. 그래서 지금의 이 30대의 나이에서 내가 나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 어떤 20대보다도 더 비참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30대에서 나를 돌아봤을 때는 그 누구도 나의 이러한 인문학적 지식과 성찰의 기반을 부술 수 있는 사람 없다. 절대로. 나는 이게 부서지면 죽음이다. 존재하는 이유가 그 즉시 사라져버린다. 나의 숨통이 끊어지는 것이며 나의 심장이 멈추는 게 바로 이 인문학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거의 뭐 완전 미친놈이에요. 광적이야. 진짜로. 그래서 백조의 어떤 비유를 들면 백조가 수면 위에서 호수 위에서는 잔잔하게 보이고 스스로를 이렇게 뽐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수면 밑에서는 엄청난 발길질을 하면서 물을 이렇게 헤치잖아요. 그죠? 그 격동의 시간과 그 격동의 흐름 속에서 이 백조는 스스로의 모습을 우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수면 밑에서 무수한, 보이지 않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거의 뭐 드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맨날 얘기할 때마다 뭐 악마의 재능이니 또 뭐라고 얘기했었죠? 너무 피곤해가지고 세상 살기 힘든 단독자이니 맨날 이런 얘기만 했지. 사실상 여러분들이 뭐 거북해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뭐 그러려니 하시겠죠. 이제는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 이면의 단독자는 항상 나의 시간을 어느 정도 할애해서 그 시간을 이러한 엄청난 노력과 어떤 눈물겨울 싸움을 하고 있었다. 스스로하고. 나의 비참한 과거와 이 20대를 생각하면 그렇게 노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도 가족 이외에는 별로 느껴본 적이 없어. 타인에게 있어서. 나를 존경하는 사람도 나는 거의 본 적이 없어, 살면서. 나를 깔아뭉개고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는 인간만 있었지 나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주는 인간을 거의 본 적이 없어. 그러나 이제는 나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인간 필요 없어. 왜냐? 그런 사람이 없어도 내 가치는 이제 빛나. 나는 그런 사람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여기에 올라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인정이라던가 그런 말 표현이 필요 없을 정도가 돼버렸어, 이미.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구차한 사족 같은 건 필요가 없다. 그러나 20대 때 나의 비참했을 때는 나는 그 누구보다 인정을 원했고 그 누구보다도 사랑을 원했어. 타인으로부터 받는 사랑을 원했다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0도 돌아오지 않았었어. 이러한 실망감들과 이런 어떤 굴욕적인 상황들, 이 슬픔, 외로움을 이길 수 있게 만들었던 게 바로 이 코어이자 핵심인 인문학이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누굴 내 앞에 앉혀놔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인문학적 광기를 부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어. 여기서 나의 존재 가치가 나오는 거고, 이게 소멸하는 순간 내 삶도 끝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인문학이 저에게 갖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하나의 스쳐 지나가는 학문이자 그냥 뭐 일상생활의 일부분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어쩌다 한 번씩 들여볼 만한 것들, 뭐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마다 가지는 가치가 다르는 거니까. 그죠? 왜냐면은 카레이스에게는 그 어떤 스피드, 그 움직이는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고 인생의 전부일 수가 있고, 그죠? 어떤 뭐랄까 어부라던가 아니면 항해사, 그죠? 비행기 조종사에게 있어서는 비행기를 타는 순간, 배를 타고 항해하는 순간이 본인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값어치가 있는 순간이듯이,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인문학을 얘기하고 이러한 철학과 사회학과 심리학을 말할 수 있는 제 자신이라는 이 자체, 이 순간순간이 저에게 있어서는 역동의 순간이자 생명이 부여된 순간이다. 네, 이 순간이 아닌 순간은 사실상 제가 저로서 존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여전히 제가 제 영상을 사랑하는,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감사함이라던가 이런 걸 잊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죽을 때까지 올릴 거라는 점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예, 제가 영상을 올리지 않거나 오랫동안 조용하거나 하면 제가 죽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예, 네, 감사합니다.